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아파트 역전세 대란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소위 주류 언론이라는 곳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해서 집을 사면은 평생 노예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 상승했다, 17개월 만에 반등, 이러한 내용들은 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통계를 가지고 언론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조작이 됐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아주 신나서 받아 적기 바쁩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기사들입니다. 오류가 있다, 조작이 됐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은 이런 거를 들여다보든지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미 항복 선언을 했어요. DSR 규제를 풀어준다. 이 의미는 항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여태까지 규제를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래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 이거 풀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로 엄청 화가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뒤에 설명드리고, 아무튼 지금 한쪽에서는 이미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도저히 가격 하락 막는 거를 숨길 수 없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좀 대표적인 몇 곳을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강남에 있는 도곡 렉스리라는 곳이에요. 3,000 가구가 넘는 큰 단지더라고요. 보면은 전용 84제곱미터, 2021년 7월에 전세가 16억 5천, 17억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12억, 14억 이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에서 5억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집주인들이 3억에서 5억 정도를 이제 내줘야 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지겠죠. 여기만 이러냐, 이제 다른 것도 조금 살펴보면은 반포자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2021년 7월에는 17억 2천, 18억, 18억 5천, 17, 18억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2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지금 부족한 금액을 살펴보면은 4억에서 6억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자, 4억, 6억이 마련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4억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부르면은 그냥 달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리오시티 여기도 조금 유명하잖아요. 여기를 살펴보면은 여기도 2021년 7월에 12억 5천, 12억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중간중간 낮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빼고 대충 12억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억 5천, 9억 2,500, 10억 밑으로까지도 떨어졌습니다. 2억에서 3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앞에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괜찮은데 그래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헬리오시티 여기를 보다가 하나 클릭을 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갭투자에서 손실봤다,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손해를 봤다, 그 거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0억 3천만 원의 부동산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2달 지나서 11억 8천만 원의 전세를 내놨죠. 20억 주고 아파트를 사서 거의 한 12억에 내놨는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고 전세 가격은 떨어졌어요. 지금 전세 가격이 최근에 갱신된 게 9억이거든요. 2억 8천만 원을 세입자한테 돌려줬겠죠. 그런데 지금 집값은 어떻게 됐죠? 지금 한 18억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한 2억 8천만 원 돌려주고, 집값 하락해서 손해보고 전세 가격 하락해서 손해보고, 양쪽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만큼, 전세도 대출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니까 그만큼 손실이 더 커졌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쓰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 더 보면은 잠실 엘스 여기도 대단지거든요. 5천 가구 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2021년 7월에 13억 이 정도까지 전세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 9억 4천, 10억 3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한 3, 4억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갱신하게 되면은 3, 4억을 돌려줘야 된다, 그 상황이 왔거든요.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 상태에서 양쪽에서 다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를 제가 봤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다 약간 반등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등한 그런 거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갱신이라고 붙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거래된 것보다 갱신이라고 붙은 게 다른 거래보다 금액이 더 높아요.
새로 세입자를 구한 거는 12억 6천인데 갱신된 거는 14억이에요. 반포자이. 도곡 렉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새로 계약된 거는 12억인데 갱신된 거는 14억이에요. 기존 세입자가 갱신을 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집주인이 싹싹 빌었을 수가 있잖아요. 제발 봐달라. 나 지금 돈이 없다. 진짜 죽을 것 같다. 뭐 해줄 거 없냐. 막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가가지고 딜을 한 거죠.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전세를 이 갱신할 때 약간 시세보다 지금 높게 갱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새로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은 이 시세에 맞게 내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세 가격이 뭐 반등했다. 이게 진짜 반등한 게 아니라 뭐 전세 수요가 살아나서 전세 가격이 반등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다시 수요 살아나나 뭐 반등하나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뭐 수요가 다시 몰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전세 가격이 반등한 거는 집주인들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정사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입자가 매몰차게 안 돼요. 돈 돌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다면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갱신하는 게 확실히 가격이 더 높아요. 세입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시장가보다 더 높게 이렇게 다시 갱신했다는 거는 그만큼 집주인들한테 뭔가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또 언론에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세입자가 갑이 된 거라는 거죠. 집주인들이 약간 을이 되고 상황이 그렇게 역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입주 물량 보시면은 2023년에 서울 강남에 4,646건이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2024년에는 6,936건. 지금 적정 수요가 1년에 한 2,678건인데 적정 수요를 굉장히 초과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강남의 역전세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더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는 이 DSLR 이거 안 될 거예요. 은행에서 못 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금융당국에서는 DSLR 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DSLR 풀어주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도가 강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를지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은행들은 돈을 떼일 확률이 높잖아요. 이제 그만큼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빌려주기 싫겠죠.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압박을 하면은 하는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해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게 효과가 없을 거거든요. 만일 대출을 해줘도 은행이 선순위권을 먼저 가져가요. 거기에 누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할까요? 은행이 돈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돈이 올지 안 올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런 집에 전세를 살 수 있을까요? 큰 돈을 주고 DSLR 풀어서 설사 대출을 해주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대출 받았었네? 집에 근저당권, 은행이 먼저 잡혀있네? 이런 서류를 보잖아요? 다른 집 보러 가자 하고 바로 가버릴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DSLR 완화하는 거 다시 가격 띄우려고 하는 그런 작전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핵심인 서울 그리고 강남 여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미경을 가지고 조금 들여다봤어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